중국도 31%고요. 인도도 3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을 비교해서 우리가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중국이랑 인도보다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인 거죠. 그런 현실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 이것도 부자 감세냐? 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네. 야, 이건 너무 우크릭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대주주들의 세금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밸류업이 되고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에 전부 쏠려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한 정책이라도 저는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3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순서죠. 더 폴리틱스. 정파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그리고 법안을 내주시는 정치인들 모셔서 그 법안 그리고 정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주셨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하고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요. 금투세 논란에서도 어찌 보면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죠. 이번에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아주 희소식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법안을 최근에 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그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뭐 꼭 국회의원으로서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진 않으시죠. 지역구도 있으시고 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시는데 특히 여의도 지나가시다가 이 투자자 여러분들 만나시면 굉장히 환영의 인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응원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정책이 있으실 때 제 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많이 그거를 남기세요? 네, 댓글로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네. 네. 한참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뭐 후보가 확정됐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당내 분위기는 분주하죠? 분주하고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뭐 그때그때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라서요.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소영 의원께서 또 후보 토론 담당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배당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이 어떤 걸 발의하신 거? 법을 어떤 걸 발의하신 겁니까?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오래 전부터 투자자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주장하시던 내용을 이제 입법화 시킨 거고요. 그 준비는 작년부터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뭐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상법 개정 완료 후에 하려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지금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15.4%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렇죠.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15.4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면 종합 소득의 합산과세가 되는 거고. 근로소득이니 뭐 다 합산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과세라고 하는 게 이제 누진과세 형태여서 가장 최고 세율 구간은 지방세 포함 49.5%고요. 거의 버는 거에 절반 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배당을 해봤자 세율이 49.5% 너무 높다 보니까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좀 적다고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적인 배당주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많이 해오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여러 고민과 여러 이제 그 의논 끝에
발의하게 된 이제 구조는 예. 배당 성향이 현재 우리나라가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평균이. 예. 근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 상장 법인이 으로부터 나온 배당 소득에 대해 네. 분리과세를 하는 거고요. 2천만 원 미만은 기존과 같이 15.4%,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이제 3억 원 이하인 예. 구간에서는 22%, 그리고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27.5%로 네. 설계를 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원래 49.5였던 게 27.5가 되기 때문에 대폭 낮아지네요. 세율이 대폭 낮아져서 배당을 확대할 요인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이게 뭐 배당락을 고려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그것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네. 배당주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49.5, 그러니까 27.5보다 높은 구간의 종합소득을 내시던 분들의 세금이 조금 낮아지는 반면에 네. 배당이 이로 인해서 확대될 수 확대될 있다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이 늘어나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시뮬레이션을 아주 치밀하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제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소득세가 더 거치는 거하고 네네. 세율이 낮아지면, 특별히 이게 사실 초거대 부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 뭐 최대주주 이런 분들은 워낙 부자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세돼서 네. 세수가 줄어드는 그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계산하는 게 예.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왜 많이 어렵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배당 소득을 단순히 이제 분리과세 해가지고 종합과세에서 떼낸다. 예.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면은 예.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공제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자 배당 소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현재 기준으로 배당 소득에 기인해서 내는 총 세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계산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이 어려운 거는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세율이 낮아지는 감세 효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 배당에 유인이 생기면서 확대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고, 예. 그럼 배당 확대로 인해서 이제 거치는 증가하는 세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를 둘 다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다고 해서 배당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또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현찰이 아니라 유인제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래 계산하고 저래 계산하고 하는 끝에 예. 이제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이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음. 일단은 그 35% 이상의 기업들이 308개로 추려지고요. 현재. 네. 예. 이 308개 기업에서 줄어드는 세금이 예. 개별 회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제 정책을 도입하는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예. 35% 미만인 기업들을 이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네. 예.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024년 배당 성향이 29%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예. 이 유인을 따라온다고 하려면 6% 정도를 배당 성향을 배당 더 해야 높여야 되죠. 되잖아요. 예. 그럼 6%를 높였을 때 예. 누구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고 누구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계산되죠.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 35%를 기준으로 두고 계산을 해봤더니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배당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줄어드는 세수가 예.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에이, 계산이 그거밖에 되고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308개 기업에 네. 있어서 이제 줄어드는 금액만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2천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게 계산이 되고 예.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35%보다 낮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주주들 압력도 생기고 최대 주주 유인도 생기고 하면서 늘어나게 됐을 때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배당을 한 10조 원 정도 했고 예. 그게 배당 성향 기준으로 하면 29% 정도 되는데 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총 이제 배당액 중에서 5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큰 20%. 포션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은 한 5%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50%가 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이제 법인 주주 예. 등등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6% 정도 배당을 올려가지고 예. 35% 위로 올라간다라고 예. 하면은 최대 주주 일가 아까 이제 5%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일가 분들의 예. 세금은 뭐 줄어듭니다. 예. 많이 줄어들고 수백억 원대가 줄어들고요. 예. 근데 대신에 외국인 주주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조약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계신데 그분들이 내는 배당 소득세가 1,500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해요. 네, 배당이 6%가 늘어나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내는 배당 소득세가 지금보다 1,500억 원 정도 네. 증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최대 주주 일가한테 줄어드는 것과 예. 외국인 주주가 더 내게 되는 돈을 합산해 보면은 늘어나는 돈이 한 2배 정도 많게 됩니다. 세수가 더 는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 각각 기업마다 주주의 구성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계산이 다를 수 있는데 예. 현대차도 비슷하고요. 음.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샘플로 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게 배당이 유인이 돼서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늘어나는 세금이 훨씬 많고 이런 배당 증가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순 308개 35% 이상의 기업들만 그 감세의 효과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그게 상쇄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면 참 우픈 현실이에요. 이렇게 배당 소득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줄어드는 게 2천억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낮구나. 엄청나게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4, 5조는 되겠지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2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높이든 줄이든 배당이 높든 낮든지 간에 그냥 다 15.4로 분리과세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수조 원대 감세가 일어나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배당을 늘리지도 않는데 배당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전부 분리과세 이제 해주고 세율을 15.4까지 낮추면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반면에 배당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우리가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걸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배당 성향 35%로 한정해서 이걸 밑에 있는 회사들 올려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줄어드는 세수의 폭이 2천억 원대로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조금은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이걸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정말 낮아요. 이게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그 선진국은 그렇다 쳐요. 뭐 네. 미국, 일본 뭐 선진국 증시니까 그렇다 치는데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증시의 평균 배당 성향이 39.6%거든요. 우리나라 26%니까 13%포인트 차이네요. 네. 와우. 중국도 31%고요. 인도도 3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을 비교해서 우리가 배당 성향이 낮다는 거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 중국이랑 인도보다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인 거죠. 그런 현실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 지금 배당 성향 35%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전체 상장 기업의 숫자로 비율 혹은 이 배당 총액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 상장사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예. 2,6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지금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총 308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중에서는 한 18% 정도 되고요. 예. 코스닥 중에서는 한 8%. 예. 그래서 합치면 전체 상장사 중에서는 1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열의 기업. 한 개 회사만 네. 중국이나 인도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10%포인트 이하로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세율 조정,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 35% 이상 하는 기업을 지금은 11% 정도에 불과하지만 더 비중을 많이 높이자. 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높일 유인을 주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제가 발의한 소득세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 사이드 안 그래도 살림살이 어려운데 네. 그래도 좀 주는 거 아니냐 세수가 네. 이런 정부 사이드의 얘기. 왜냐하면 다 35%로 다 올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것도 부자 감세냐 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네. 야 이건 너무 우크릭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소영 의원께서 이런 법안을 물론 이제 공동 발의긴 해요. 네. 발의를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일관된 입장은요. 부자 감세냐 부자 증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거는 너무 작은 단편만을 보는 지엽적인 시각이고요. 예. 그게 부자 감세든 부자 증세든 어떠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이익을 국민들 대다수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자 감세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 거죠. 그런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제로 대주주들의 세금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밸류업이 되고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에 전부 쏠려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한 정책이라도 저는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마냥 부자들한테만 깎아주고 뭐 우리 세수도 엄청나게 막 거덜나고 이렇다고 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감세의 규모는 2천억 원 이하로 굉장히 그러니까 작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35% 이상으로 배당 안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5% 이상으로 안 늘리면 어차피 이 감세의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증가시켜서 이제 회사에 쌓여 있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하고 나눠서 이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세금 깎아주는 게 정당성이 있다. 충분히 사회적인 효익이 있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회사는 내가 투자하고는 싶은데 배당 성향이 형편없어. 20%야. 네.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매매 차익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배당 성향이라는 건 대체로 일관되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 배당을 갑자기 안 한다거나 줄이면 배당 쇼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배당 컷으로 배당 쇼크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게 사실 선진 자본주의 이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영진들은 그게 오너든 전문 경영인은 배당은 유지하려고 매우 힘을 쓰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배당 성향 35%라는 허들 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유인이 많아지겠네요. 투자 유인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35%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려고 애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그러겠죠. 합니다. 예.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영진, 최대 주주의 이익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주주들의 요구가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저는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회사가 배당을 늘릴 겁니다. 저 회사가 배당을 높일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현찰이기 때문에 예. 전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35% 아래에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이런 기업들이 이거에 맞춰서 배당 성향 35%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오를 거고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추종하고 견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주식 시장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다. 네. 네, 합리적인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해주면 그냥 감세 효과만 있고 대주주들만 좋은 효과가 강한 반면에 네. 35%로 배당 성향을 올려라. 그렇게 되면 분리과세 해줄게. 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조금씩 차등을 둔다는 거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도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네. 상장 기업들이 대체로 35%. 이 35%가 여러분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높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통상 배당 받아보면 쥐꼬리만큼 주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흥국 수준에서의 평균치예요. 그죠? 평균이 훨씬 35%보다 높습니다. 네. 지금 신흥국 평균이 39.6%. 그나마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40% 이상으로 안 높이면 혜택 못 받아라고 네, 하면 저항이 있을 수 포기할 회사들이 많잖아요. 음. 에이, 우리가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로 올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도전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첫 35% 단계로. 정도로 네. 이제 유인을 하고 네. 35%가 이제 그럼 평균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비율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논의가 있어요. 배당 소득은 네. 사실 뭐 배당 성향이라는 게 거의 이제 경영진에 의해서 맞춰지려고 노력하는 성향이지 네. 비율이지 이게 절대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적자가 난다든지 실적이 악화된다 그러면 배당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거나 무배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배당 소득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면서 사실 굉장히 가변적인 소득이잖아요. 그죠? 네. 그 대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나라가 네. 발행한 국채를 산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이자 소득은 네. 사실상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같은 세율로 지금 네. 과세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더군다나 배당 소득은 법인세를 낸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 있어왔던 논인데 네. 이중과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자 소득과 네. 위험자산에 대한 소득인 배당 소득의 과세율을 네. 세율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도 네. 그런 논의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세율이 다른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둘 다 과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동일한 거 아니냐 본질이. 예. 이자도 원금에 대한 과실이고 배당 소득도 그 주식에 대한 과실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안전한 굉장히 소득이고 일정 부분 범위 안에서는 예금자 보호까지 보호도 되는 받죠. 소득이죠. 예. 근데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경영자, 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어떤 뭐 다른 회사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예. 이게 어떨 때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예.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게 배당으로 가면 이제 배당 이익으로 그러니까 배당 소득으로 이익을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당 소득이 이자 소득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 주식 매매 차익하고 오히려 조세 이론적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동일한 재원으로 소득이 이 방향으로 올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올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세율이 다르게 차등되어 버리면은 예.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조세재정연구원의 어떤 여러
보고서에서도 등장하는 논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2%, 27.5%로 그 세율을 설계한 이유도 이게 이자 소득하고 맞추지 말고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22, 27.5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종합과세를 당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죠? 대신 사실 지금 아주 작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배당 소득이라는 게 사실 35% 배당 성향을 하더라도 그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종합과세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은 종합과세도 안 당하는데 그럼 나는 무슨 혜택이 있냐? 나는 그냥 기존의 35% 이상의 배당 성향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종합과세 당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 거고 네. 저처럼 거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처럼 종합과세 전혀 관계없는 소액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전혀 없거든요. 저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예. 현재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 대주주가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 그러면 배당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요인도 35%에서 더 올릴 수 있다. 더 확대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임금으로 받아가나 배당으로 받아가나 49.5%가 적용되니까 네. 배당의 요인이 작은데 예. 그 35%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당 의사결정이 훨씬 더 지금보다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설사 그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모두에게 다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네. 우리나라 소득세 법상 아예 종합과세를 배제하고라도 네.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아예 달리해야 다르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런 네. 논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께서 고민한다고 하시면 늘 몇 달 있다가 법안을 내시더라고요. 네, 제가 고민을 좀 오래 하고 길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 이게 양쪽에서 다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의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 세게 해야 돼 하는 쪽에서는 아니 왜 27.5로 했냐 최고 세율을 그냥 15.4로 다 깎아주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49.5% 내던 대주주들한테 이걸 27.5로 깎아주냐 부자 감세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양쪽에서 다 그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의 고민을 거쳐서 절충적인 법안으로 낸 이유는요. 네. 이게 그냥 제가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입법으로 연결시키고자 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절충안을 마련한 거다.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완결적인 법안이라기보다는 이 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별도의 좀 차별적인 그런 혜택을 만들어 보고 여기에 따라서 배당이 확대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과감한 정책들을 추가로 2단계, 3단계로 해볼 수 있다. 이런 네. 것들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은 어떤 그 감세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 또 주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과 예금으로 편중되어 있는 민간의 자금이 주시장을 비롯한 이 자본시장으로 좀 많이 흘러와야 기업들이 좀 자본이 튼실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대외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인구 전 국민의 1,400만 명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 또 그중에 대부분은 800만 명 이상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네. 한국의 주식 시장의 토양 자체가 너무 척박하니까 국장 탈출은 재능순이라고 다 미국을 가버리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지금 미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또 고민이시고 네. 또 환율 이런 거 생각하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주식만 사랑해야 되나 이런 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주식시장을 좀 토양을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윤기나게 좀 하고 해주고 네. 좀 기름지게 해줘야 될 거라는 어떤 이 시기에 딱 정확하게 해야 될 법안을
또 개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 논의가 과연 입법으로 가고 또 이제 대선이 진짜 한 달 어간 남았잖아요. 네. 정책 공약으로 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션 마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금융투자협회 예. 방문하셔서 거기도 이제 애널리스트들 센터장들하고 다 논의하고 했죠. 네, 간담회를 이재명 후보랑 같이 이제 하셨었는데 예. 그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꼭 필요하다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답변이 뭐였냐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서 우리나라 배당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배당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그게 분리과세, 뭐 감세라 하더라도 네. 확대만 될 수 있으면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배당을 확대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이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피력한 그 정책적 입장하고 아주 부합하는 아주 적확하게 부합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뭐 채택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방송을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네.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를 진행자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는 논의가 참 오래됐습니다마는 네. 더뎌요. 네. 뭐 정부도 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미진하는 가운데 또 계엄이 터지고 그래 보니까 이게 동력을 잃어버렸고 네. 이제 결국 기대는 6월 초에 있는 우리 대선 이후에 네.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완화라는 이 아젠다를 네.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네.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혹시 네. 이소영 의원께서 국회의원에서 또 이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법안 준비 중인 게 있으시면 잠깐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준비 중이고요. 예. 그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를 내어놓고 얘기하면은 뭔가 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해오는 중인데 지금 이제 곧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PBR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네.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상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금투협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니 PBR 0.1, 0.2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뭐 5분의 네. 1,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논리적으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주식 사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대주주 챙기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황당한 일인 건데 어떤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여러 불이익이 가해지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이제 법안으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PBR이 너무 낮은 기업들이 네. 낮추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상속세를 상속 아끼기 위해서 문제라든가. 예. 뭐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근데 그게 주가를 낮추는 게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대주주가 경영자가 상장까지 해놓고 주가를 눌러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인을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기다려 주시면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가 어떤 건지는 이제 법안이 나오면 알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 어느 정도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 뭐하러 상장을 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좌초가 됐지만 예. 꼭 해야 될 상법 개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다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예. 다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발의하면서 원래 기존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은 예. 시행일이 1년 걸려 있는 법안이었거든요. 유예가 됐죠. 네, 1년. 그러니까 예.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네. 1년 후에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요. 법안이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즉시 시행해야 된다. 이제 제가 네. 이제 내부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법안이 재의결 부결로 폐기가 됐는데 새로 제가 발의를 하면서는 즉시 시행. 그러니까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이제 시행되는 주주 충실 의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대선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추진해서 일단은 이 상장 회사에 또 모든 회사의 경영자들이 주주에 대해서 훨씬 더 경각심과 존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설명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철할 거고요. 예. 그 곧 발의할 예. PBR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법안도 차곡차곡 추진해서 예. 정말 올해 안에 저는 코스피 3,000을 빨리 넘기는 게 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 이 자본시장 정책을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도하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왔다. 뭐 이런 형태의 헤드라인이 잡히더라고요. 그 기존의 법안 제출 아까 그거 1년 이제 네. 유예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집중 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뭐 이런 것들도 네. 기존의 법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거라고 봐야 되죠. 일단 제가 발의한 거는 그 주주 충실 의무 원포인트로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어서 주주 예. 충실 의무 원포인트로 했는데 예.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예. 주주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꼭 한 번에 통과된다기보다는 차곡차곡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런 거죠. 상장 회사의 경영자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예. 지금도 CCTV가 조금 달려 있는데 이게 성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CCTV의 예. 성능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의사결정 할 때 누군가는 손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더 경영을 합리화하고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더 지금보다 낮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공약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네. 뭐냐면 워낙 이제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시중에 M&A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 기업들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대주주, 최대 주주의 지분은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대주주가 갖고 있는데 200억인데 대주가 판 거 보니까 500억에 팔아요. 네. 대주주만. 그런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가 싶더니 그런 소문 때문에 오르는가 싶더니 대주주가 매도한 다음엔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주주가 팔 때 완전히 다 사주게 한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사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냥 대주주만 이른바 얘기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고가에 매도해버리고 개인 투자자면 그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그 공개 매수로 일반 투자자의 경영권 매각 시에 네. 일반 투자자들의 지분도 공개 매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100% 공감하고 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최근에 재발의했고 예. 요 배당소득 발의했고 이제 며칠 후에 PBR 관련된 법안 발의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곡차곡 할 건데요. 예. 말씀하신 요 문제 의식도 제가 법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이런 논의가 여야 그리고 어느 당이 정부를 구성하든지 간에 그거 하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튼실해지면 그냥 이게 매매 차익해서 뭐 돈 있는 사람 주식해서 벌고 또 배당해서 배당잔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토양이
매우 건전해지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그게 곧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요즘 참 어렵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우리의 국가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데 좀 현실적인 공감대를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회에서도 법안으로서 이거를 튼실하게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자본시장에 관련된 이소영 의원의 마지막 소견을 좀 듣고 이 특별 인터뷰를 마감하도록 하죠. 네, 올해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 성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국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나하나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을 네. 국회에서 받아 안아서 네. 바꿔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 아니라 정말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네요. 지난번에 ETF 100만 원씩 하신다는 거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수익률이 어떠세요? 2월 달에 되게 좋았다가요. 네. 그다음에 확 꺾였다가 네. 이제 다시 플러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S&P ETF나 나스닥 ETF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잖아요. 현재까지. 최근은 네, 최근은 그렇죠. 동료 의원들한테도 잘 전파하셔서 네,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월 100만 원씩 형편이 안 되시면 10만 원씩이라도 왜냐하면 입법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아셔야 돼요. 맞아요. 평생 나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무슨 그게 자랑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배당이 들어오는 즐거움을 좀 네.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원래는 코스피 코스닥 그 ETF 반반씩 하고 있는데 월 100만 원씩 네. 거기에 지금 조금 더 얹어가지고 고배당 ETF에 지금 추가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배당이 들어오는 기쁨을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 안 당하시는군요. 안 당하죠. 너무 소액이라. 네. 아니 그러니까 종합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 안 저는. 당하시는군요. 네, 네.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특별 인터뷰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